자, 그럼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정리하자? 요거 기본적인 걸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이 무엇일까?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공법이라는 단어하고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민법 제99조에서 개념 정리하고 있죠. 부동산이란 뭘 부동산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99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서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그거를 부동산이 하자. 자, 그럼 부동산 중에서 뭐에 관련된다? 공법과 관련된 법이 부동산 공법이랍니다. 그럼 공법은 뭘까? 공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정청이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마, 이럴 때는 이것만 해, 저런 건 저렇게 해 라는 이런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게 공법이고, 부동산 공법을 합쳤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니들 거라고 니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걸 규제하는 거.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건축물을 짓고 싶습니다. 내 건물 내 거 짓는 건데 내 맘이잖아. 안 됩니다. 내 거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뭐랍니까? 그런 거 지으려면 건축 허가 받고잖아. 네 멋대로 짓지 말래. 또 어떤 걸 신고하고잖아. 또 건축하는 절차에서 뭐 지켜라. 건물 지을 때 이거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지어야 되지. 네 멋대로 졌다가는 그에 대한 처벌을 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게 다 뭐란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부동산 공법입니다. 우리나라 몇 개 정도가 존재할까? 약 150개 정도 되는 부동산 공법이 존재합니다. 약 150개 정도 존재해요. 그럼 150개 되는 그 부동산 공법을 다 공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공인중개사서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겠다. 최소한 이것만 공부하지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가지만 부동산 공법 시험범위에 집어넣어놨다. 현재로서는 6가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시험 문제 총 부동산 공법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8문제. 아니요, 다시 농지법 2문제. 그래가지고 총 40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요 6개 법률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납니다. 자, 이 중에 시험 문제는 순서대로 나요. 12문제, 6문제 나는데 요거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실제 시험에서는 주택법이 먼저 나고 건축법이 그 뒤에 나고 마지막이 농지법입니다. 따라서 건축법과 주택법은 실제 시험에서는 순서가 바뀐다. 근데 강의할 때는 대부분이 순서를 현재 있는 건축법을 먼저 강의하고 주택법을 나중에 가고 마지막 농지법을 강의하는 이런 강의 순서를 채택하고 있고 기본서도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부동산공법 6개 법률이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법의 체계가 먼저 나오는데 법이 뭐더냐 하는 법의 체계가 나오는데 이 법 체계는 기본 강의에서 한번 기초 강의에서 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에 있는 거 한번 거기 있는 거로 일단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생략하죠. 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일단 정리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라는 게 여기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행정조직에 대해서 모르면 나중에 여기 행정청인자가 누가 뭐를 한다, 누가 뭐를 한다, 누가 뭐 한다, 이 누가 누군지를 이걸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한다는 건지, 시도지사가 한다는 건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는 것이지, 또는 관할구역의 장이 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행정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제일 꼭대기에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 밑에 국무총리가 계시죠. 그 밑에 누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들이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디부터 나온다? 우리 법조문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암기하셔야 되죠. 근데 이 행정기관의 장이 뭐로 나눠진다?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 둘로 구분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위원회 장, 지방행정위원회 장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걸 국가기관이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코로 뭐랑 똑같다? 국가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중앙행정기관은 뭐라고 부른다? 그걸
국가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장관들. 여기 장관들. 이 사람들을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부른다는 것 3번 강조했어요. 지금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국가계획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럼 국가계획이 뭐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